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방구석 잡코딩이라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외출도 힘드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여 정도, 다른 일 없이 집에서 책 쓰고,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지인들만 조금 만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요즘 이런 시간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코딩에 좀 더 접근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의미로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크롤러를 좀 만들어 보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크롤러는 생각보다 삶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크롤러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크롤러 만드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크롤러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이런 강의들을 쭉 연달아 올려드리고요. 다른 아이템들도 계속 속속들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혹은 쪽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롤러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크롤러는 뭐냐, 웹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크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많이 그런 것들 있죠.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접근이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 공연 예매, 여러분 프로야구 티켓이라든지 뮤지컬 티켓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안표상들이 많이 쓸어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쓸어가는 거냐, 이 크롤러로 하는 겁니다. 물론 크롤러에 다른 것들도 조금 더 덧붙여져 있긴 하지만 크롤러로 하는 거고요. 대학생분들은 수강 신청 같은 것도 자동화 해 놓으실 수 있어요. 예전에 매크로로 많이 했는데 크롤러로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좋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정보 수집하는 거 있죠.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들도 기본적으로는 크롤링을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검색하면 미리 크롤링 해왔던 정보를 가지고 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롤러를 만드실 때는 나 요런 정보를 한번 수집해다 놓고 싶어 라는 것들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이 같은 근교에 있는 학교들 급식 메뉴 같은 거 비교하는 것들 크롤링으로 또 구현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신 영역에 대해서 크롤러를 만들어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돼요. 매주 월요일 8시에, 오전 8시에 내가 출근하기 1시간 전쯤 그 한 주간 혹은 주말에 있었던 뉴스 기사들을 딱 수집해서 워드나 혹은 PDF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 부서원들한테 쭉 다 뿌려달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 회사에 있을 때 오픈마켓, 여러 마켓에 있는 판매 지수들 다 수집해와가지고 통계내는 프로그램도 짜보고 했었어요, 파이썬으로.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만드시고 싶으신지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크롤러는 단계가 아주 간단합니다. 크롤러는 어떤 단계를 흉내내셔야 되냐면, 크롤러를 잘 만드시려면 내가 인터넷으로 하는 일을 크롤러가 흉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그 일을 해본 순서를 도식도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죠. 그럼 보통 우리가 웹페이지에 검색을 하거나 주소를 치거나 하고 엔터를 눌러 접근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페이지가 로딩이 됩니다. 화면이 뜬다는 거죠. 화면이 뜨면 세 번째는 거기서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봅니다. 보죠. 혹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유튜브를 영상을 플레이해 본다거나 하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눈으로 찾아서 본다 이거예요. 본다, 수집한다. 여기가 이제 크롤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단계로 거쳐가고요. 여기서 뭔가 더 할 수도 있겠죠. 회원가입을 자동화한다든지, 요즘 SNS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사진 이뻐요 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 좋아요 누르고 가시는 분들, 혹은 카카오 스토리나 네이버 밴드 카페에다가 댓글 가입해 놓고 댓글 남기거나 가입 인사 남겨놓고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단계의 절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 모듈들로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리퀘스트라는 모듈하고요, 뷰티풀 숲이라는 모듈로 하는 방법이 있고,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스크래피라는 걸로 하는 방법이 있고, 셀레니움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자동화를 더 깔끔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랑 요거 정도면 끝나지 않나 싶어요. 스크래핑은 다중 뭐 여러 개 페이지 한꺼번에 막 다 수집해올 때 쓴다고 하는데, 뭐 딱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할 예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이에요. 이걸 가장 기본 크롤러라고 하고요. 기본 크롤러라고 하고, 이거에서 배우셔야 될 내용이 뭐냐? 모듈 사용법이죠.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의 사용법인데, 여기에 플러스 뭘 더 배우셔야 되냐면 셀렉터 만드는 법. 이렇게 배우시고 나면 이 셀레늄으로 넘어가셨을 때 셀레늄의 모듈 사용법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기 셀렉터가 사실 크롤러 만들 때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만 잘 넘어가시면 딱히 어려울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크롤러로 뭘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요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크롤 만드는 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니까 그때 크롤을 만들어 보실 거고, 지금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만들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실시간 급등 검색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 어떤 페이지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예요. 네이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 실시간 급등 검색어가 떠요. 여기 뜨는데, 이걸 예전엔 몇 달 전까지만 여기서 크롤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요 데이터 랩 실제 랜딩 페이지까지 와줘야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롤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했어요 방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일을 크롤러로 흉내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 네이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급등 검색어가 궁금하니까 여기까지 데이터 랩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페이지까지 접속하는 일을 어떻게 모듈한테 파이썬 코드로 시켜볼 것이냐 라는 거랑,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또 크롤링 할 것이냐, 요거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조주빈 인스타, 한중로, 고승민 이렇게 쭈루루루룩 이 키워드를 수집하려고 하면 얘네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야, 거기 실시간 급등 검색어 1위부터 20위까지 다 크롤링을 좀 해와서 화면에 띄워봐 라고 내가 사람한테 설명하면 사람은 이거 요거네 쭉 알아먹겠죠.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컴퓨터한테는 더 자세히 정확히 알려줘야 돼서 셀렉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글자들만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심부름을 잘 못하는 아기한테, 뭐 아기한테 굳이 심부름을 시킬 일은 없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앞에 슈퍼 가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찌개 끓일 거니까 두부 한 번만 주세요 라고 해서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셀렉터를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뭐 요런 걸로 설치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거부하겠습니다. 조금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불편하거든요, 개발자들이 쓰기에. 그래서 여기 뭐가 됐든 좋아요. 1위부터 20위 중에 아무거나 좋은데 이 중에 하나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검사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요런 내용이 뜹니다. 실제 글씨들이 있고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건 그림처럼 이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HTML이라는 걸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HTML은 언어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HTML이 어떤 태그가 있고 뭐 어떤 거고 이건 전부 다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요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요걸 그릇이라고 제가 부를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요 글자들인데 요 글자가 담겨 있는 요거를 HTML에서는 태그라고 부르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그릇을 찾아서 꺼내오면 우리가 그릇에 있는 걸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한테 시키셨어요. 저 김치 좀 꺼내와 줘 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냉장고로 갑니다. 김치 냉장고로 가서 김치통을 찾아요. 그쵸? 김치통을 찾겠죠. 김치통을 찾아서 열어요. 딱. 그 다음에 김치를 딱 한 포기 딱 들어가지고 식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아요. 그쵸? 김치 좀 가져와라. 그런 건 무슨 얘기예요? 뭐 김치통을 꺼내오든 김치를 썰어서 담아오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웹에서 찾을 때도 이 글씨를 찾지 않습니다. 이 글씨가 담겨 있는 그릇을 찾아요. 그릇을. 그래서 우리가 김치 가져와라 그럼 김치통 갖고 오고 물 좀 떠와라 그럼 물컵에 담아온다든지 물통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 통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을 찾는 법을 셀렉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 셀렉터 만드는 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면 얘네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웹페이지는요 보통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TML이라는 게 있고요,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TML이 뭐냐면요, 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건 아니고 시체말로 왁구를 담당하는 애예요. 컨텐츠와 내용과 전체적인 구조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페이지에 있는 이 글자들 그리고 뭐 이쪽에 뭐가 있고 이쪽에는 목록이 있어. 요런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감당하는 게 HTML이고요. CSS는 꾸미기입니다. 메이크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글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글씨가 더 굵죠. 그리고 이탈릭 체처럼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바탕화면 요 글씨의 뒷 배경 있죠. 글씨 색깔이 다르고 크기들도 다 다르고 이런 색깔들이 다른 거죠. 이런 것들 꾸미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CSS입니다. 그래서 이건 크롤러를 만들 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안 쓰셔도 되냐? 뭐 글씨 색깔 다르다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CSS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거 어떤 통을 찾을 것이냐, 내용과 구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HTML을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거예요. 이게 뭐냐? 자바스크립트라는 건데 얘는 뭘 담당하냐면 웹페이지 화면의 움직임 혹은 추가 데이터 가져오기 이런 일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쇼핑몰에 가보시면 장바구니 담기를 딱 누르면 예전에는 장바구니 페이지로 딱 이동이 되고요, 담겨있는 목록이 떴거든요. 요즘은 장바구니에 상품이 담겼습니다, 장바구니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뜰 거예요.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겁니다. 혹은 뭐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같은 데 무슨 버튼 누르면 목록이 나왔다 사라졌다 한다는 등 이런 것들 있죠. 웹페이지가 동적으로 막 멋있게 움직이는 거 혹은 데이터를 새로 갖고 오는데 하는 게 요거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 내용은 서버에서 그대로 가져와요. 처음에 딱 받는단 말이죠. 받는 다음에 CSS로 꾸미기가 돼서 색깔 같은 게 쭉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쁜 페이지가 떴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추가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로 갖고 와서 이렇게 얹어 놓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리퀘스트랑 뷰티풀 수브르는요 여기까지밖에 해석이 안 돼요. 나중에 추가로 갖고 오는 데이터들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이버가 요즘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 있죠. 요게 예전에는 그냥 처음에 불러올 때 HTML로 불러와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로 페이지가 다 뜬 다음에 나중에 불러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크롤러로 크롤링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다른 페이지까지 넘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편해졌죠. 어쨌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은 그래서 여기 HTML로 애시당초 불러와져 있던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요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고급 크롤러라고 제가 부를 건데, 얘는 언제 쓰느냐?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추가 내용이 불러와지는 경우에는 셀레늄으로 하셔야 돼요. 셀레늄은 예매 같은 거 자동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제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다 동작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크롤러들을 어떤 기술로 나누어서 만드는지 정도만 구분을 우선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예시를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뭘 만들지. 네이버 급등 검색어, 실시간 급등 검색어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죠.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의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크롤러 실제로 만들어 볼 거고요. 여러 가지 재미난 크롤러들을 몇 개를 더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딱 보시고 적어도 이번 기간에 크롤러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소소한 소일거리들도 좀 하실 수 있어요. 크롤러 의뢰들도 많거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보시면 크롤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크롤러 좀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의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잡아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기본 크롤러 만들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